미국이 지금 코인에 붙던 세금을 대거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그 세금 면제 대상에서 XRP가 빠졌습니다. 분명히 리플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들고 있는 XRP는 왜 그 명단에 없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죠. 저는 이게 오히려 XRP한테 더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6월 5일 미국 하원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코인 세금 법안 초안 7개를 공개했습니다. 이 세금 정하는 곳에서 코인 관련된 규칙을 손보겠다고 나선 건데, 그리고 6월 9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이걸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그동안 코인을 쓸 때마다 자잘하게 붙던 세금들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작은 금액을 주고 받을 때요. 대체적으로는 한 방에 30만원 안팎의 소액 거래라면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내용들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이 코인 투자자 전부한테 좋은 소식처럼 들리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함정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이 소액 면제가 모든 코인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혜택은 스테이블 코인한테만 적용이 되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도록 만든 코인입니다. 오늘도 1, 내일도 1, 그렇게 값이 고정되게 설계된 코인이죠. 반대로 비트코인이나 XRP처럼 가격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코인들,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XRP로 뭔가를 사면은 여전히 세금 계산을 해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면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 혜택을 받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리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리플은 자기들이 직접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죠. 이름이 RLUSD입니다. 이 코인도 역시 가격이 거의 안 변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RLUSD는 이번 면제 조건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고 정식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RLUSD가 진짜 면제를 받게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RLUSD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 중에 있는데요. 숫자를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메사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RLUSD 규모는 5천억 원이 넘어가요. 그것도 단 석 달 만에 4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 네트워크 안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자리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40개가 넘는 다른 블록체인으로도 퍼져나갔는데요. 이쯤 되면 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정작 XRP는 면제에서 빠졌는데 도대체 왜 이게 XRP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걸까?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리플은 지금 두 가지 도구를 역할별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죠. 작은 결제, 그러니까 일상에서 오가는 소소한 돈들은 RLUSD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XRP, 기관들이 큰 돈을 빠르게 옮길 때 쓰는 역할을 맡습니다. 근데 이번 세금 법안이 뭘 해줬습니까? 작은 결제는 세금 걱정 없이 편하게 쓰라고 길을 터줬습니다. 그 길이 정확히 RLUSD 쪽으로 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 사람들이 헷갈려하던 질문 하나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XRP는 결제형 코인이냐? 이런 질문들. 작은 결제는 RLUSD가 맞고 XRP는 큰 정산을 맡는 쪽. 이렇게 역할들이 또렷해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RLUSD가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커질수록 그 밑바닥을 받치는 XRP 쓰임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리플이 규제에 맞춰가지고 자기 역할들을 상당히 영리하게 나눠놓은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게 정작 가격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솔직한 말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리플 XRP 가격 정말 좋진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XRP는 1,600원까지도 하락을 했었고, 지금 살짝 반등해서 1,700원 라인에 걸쳐있는 상황이죠. 한동안 보기 드물 만큼 상당히 깊게 눌려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뉴스 한 가지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번 주 화요일 회의를 전후로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이번 회의에서 세금을 풀어주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힌다, 그럼 단기적으로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XRP 기준 2,000원 선을 확실하게 넘기기 전까지는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단정하긴 이르기 때문에 반대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요, 1,600원대를 다시 한번 또 시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길게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핵심은 미국이 코인 관련 규칙을 하나씩 갖춰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시장 규칙, 세금 규칙, 스테이블코인 규칙까지도. 그리고 리플은 그 규칙에 미리미리 맞춰온 편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전부 다 갖춰질수록 리플의 자리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참고로 한 가지 글로벌 은행들은 올해 XRP를 약 4,300원까지 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겠죠. 이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는 점들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결국 이번 세금 면제의 진짜 수혜자는 XRP가 아니라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라는 사실,
XRP는 그 명단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빠짐은 결제랑 정산의 역할들이 갈라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어볼 수 있겠고, 단기 가격은 이번 주 회의에서 민감해지겠지만요. 길게 보면 규칙이 갖춰질수록 리플의 자리가 다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XRP가 결제용이 아니라 정산용으로 자리를 굳혀갈 때 그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으로 매겨지게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오랜 시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리플을 더 들고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5,000원을 회복할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답답하고 또 지루하고 이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요. 주식시장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투자시장에 비해서 너무나도 암호화폐 시장이 재미가 없다 못해서 시장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괜찮은 게 맞냐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당장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도 오히려 투자 심리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안 좋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매도를 하지 않을 거라면 오히려 평단을 낮추고 비중을 더 늘려나가셔야 되는 시기다. 이런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리플 정보방에서도 단기 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들, 내가 평균 단가가 만약에 높았으면 더 하락하길 기다린다거나 혹은 지금 평단을 낮춰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바뀌고 지금 시장이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5,000원일 때는 10,000원으로 리플을 2개 살 수 있었겠지만요. 2,000원일 때는 리플을 5개를 살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리플의 큰 소식이 2개나 터졌습니다. 한 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카드 회사 마스터카드가 움직였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리플이 만든 코인이 40개가 넘는 곳으로 퍼졌다라는 건데요. 보통 이런 식의 뉴스들이 나오면 가격이 쭉쭉 오르겠죠. 근데 리플은 정반대였습니다. 최근에 1,750원 근처까지 오히려 더 하락을 했다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1,600원대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겨우 시장 반등하면서 비트코인과 함께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현재 가격대 자체가 여전히 3개월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좋은 소식들, 호재들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근데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꾸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속으로만 품고 있는 더 무서운 질문이 한 가지 있죠. 리플이 만든 그 코인이 이게 잘 나갈수록 정작 우리가 들고 있는 리플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오늘은 이런 질문들 한 가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오늘 얘기에는 코인이 2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있는 리플 코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이 리플 회사가 직접적으로 만든 건데 조금 특이하죠. 대부분의 코인들은 값이 오르고 내리는데요. 근데 이 RLUSD는 일부러 값이 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나 내일 사나 값이 거의 똑같아요. 이런 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값이 고정된 디지털 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값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제하거나 돈을 보낼 때 안심하고 쓸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2가지 뉴스를 다시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게 보이실 겁니다. 마스터카드가 쓰겠다고 한 게 뭐였죠? 바로 이 RLUSD였습니다. 40개가 넘는 곳으로 퍼진 것도 리플 코인이 아니라 이 RLUSD였어요. 2가지 뉴스 전부 다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리플 코인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RLUSD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시장에 풀린 양이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규모예요.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번에 40개가 넘는 블록체인에서 쓸 수 있게 됐고 내가 마스터카드까지도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이 RLUSD가 이렇게 잘 나가면 우리 리플 코인은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리플 회사가 먼저 답을 내놨습니다. 리플은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리플 코인은 RLUSD를 밀어내는 경쟁자가 아니라 짝꿍처럼 같이 일하는 존재라고요. 무슨 뜻인지 천천히 풀어드려보자면은 RLUSD가 값이 변하지 않는 한 자리에 머무는 돈입니다. 주로 보관하거나 결제할 때 쓰입니다. 반대로 리플 코인은 그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꾼다거나 또 다른 블록체인으로 넘길 때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서로 떨어진 두 곳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 돈을 멀리 있는 누군가한테 보내야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통로들. 거기에 리플 코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한쪽은 가만히 있는 돈, 한쪽은 그 돈을 옮기는 통로. 역할 자체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서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마스터카드 뉴스도 새롭게 읽히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정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그 돈을 나중에 회사들끼리 실제로 주고 받아야 되죠. 그 뒷정리 과정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마스터카드가 이 정산을 여러 가지 블록체인 위에서 할 수 있게 열어줬는데요. 그 안에 리플이 만든 블록체인도 포함이 됐고 리플이 미리 깔아둔 길 위로서
진짜 돈이 흐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솔직하게 짚어드릴 게 있어요. 마스터카드가 RLUSD 한 개만 쓰는 게 아니죠. 값이 고정된 여러 가지 코인 중에 하나로 넣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부풀려가지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겁냈던 게 뭐였을까요? RLUSD가 잘 되면은 리플 코인은 버려진다였습니다. 근데 방금 설명을 듣고 나면은 이게 뒤집힙니다. RLUSD가 40개가 넘는 곳으로 퍼졌다는 건요, 그 돈을 옮기고 바꿔야 될 장소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옮기는 일들에 대해서 리플 코인이 불려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협이라고 여겼던 소식들, 알고 보니까 리플 코인이 일할 만한 무대를 미리 깔아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리플이 그리는 그림들, 그리고 지금 깔리고 있는 구조만 보시면 그 방향성이라는 거고, 처음에는 분명히 나쁜 신호 같았는데 들여다볼수록 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은 가격이 왜 상승을 안 하냐? 오늘 본 그 확장성이나 마스터카드 소식들, 길을 깔고 있는 공사 같은 단계입니다. 길이 깔렸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차가 곧장 가득 차진 않겠죠. 이게 실제 거래로 이어지고 리플 코인이 실제로 많이 쓰이려면 더욱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한 데는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 분위기 자체가 많이 불안하죠. 원달러 환율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1560원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몇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겁이 나는 시기에서는 위험해 보이는 자산들이 다 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리플만 그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함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 하락은 리플이 나빠져서 빠졌다? 그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움츠러들면서 같이 눌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서 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리플에 투자하는 펀드로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들. 지난 한 달 동안 2천억 원 넘게 들어왔었죠. 가격은 빠지는데 큰 돈들은 오히려 모이는, 조금 엇갈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리플 가격은 회사의 좋은 소식보다도 전 세계 시장 분위기를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을 누르는 것은 리플 문제가 아니라 바깥 분위기이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길게 보시면은 오늘 본 그 공사들이 하나 두 개 쌓이면서 리플 코인이 일할 자리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이 시장이 언제 다시 돌아설지, 그 길이 얼마나 빨리 붐빌지 그 누구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 잠깐의 하락에 겁먹고 헐값에 던지는 실수들 줄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마스터카드랑 RLUSD 소식들은요, 리플 코인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할 길을 깔아주는 쪽에 가깝다는 사실. 다만 그게 가격에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지금의 하락들 리플보다 전 세계 불안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가격보다도요, 이 길 위에 실제로 거래가 흐르기 시작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게 궁금해지죠. 이렇게 큰 회사들이 리플이 깔아둔 길로 줄줄이 올라타는데 그 흐름이 드디어 가격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신호, 과연 어디서부터 먼저 나타날 수 있게 될까요? 누군가는 리플 XRP가 이제 상승할 거다, 누군가는 얼마까지 하락할 거다, 너무 많은 리플 XRP에 대한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기준점 자체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중요하겠지만요. 나 스스로가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 미리 세워놓을 줄 아셔야 돼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장 좋을 때 더 상승한다, 얼마까지 상승한다, 이런 상승과 관련된 내용만 자주 보일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얼마까지 하락한다, 코인 시장 리플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자주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을 정하고요, 나만의 원칙들을 세워놓지 못하시면은 결국에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거나, 시장이 하락할 때 불안해가지고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계획이 없던 매도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요, 비중 조절, 원칙 매매에 대해서 잘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이 낙폭이 강해지다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양자 컴퓨터가 코인을 전부 다 부순다더라, 큰 회사가 비트코인 싹 다 팔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번 글로벌 분석 회사가 조금 다른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 10X 리서치라는 곳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가격이 빠진 진짜 이유가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진짜 이유가 과연 뭘까요? 바로 큰 경제 흐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나라와 나라들 사이의 갈등 같은 큰 문제 때문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진 상황이죠. 이렇게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 들리면 사람들은 위험한 투자부터 줄입니다. 코인 가격이 빠진 것도 그래서라는 분석이에요. 큰 회사가 비트코인을 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급해서 억지로 판 게 아니라 그냥 계획대로 일부를 정리한 것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공포, 회사의 매도,
둘 다 진짜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깐 시끄러운 소음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이 따로 있는데요. 강세장은 늘 새로운 투자자랑 새로운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바로 이 말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리플의 새로운 이야기는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거의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양자 컴퓨터를 무서워하고 있을 때 리플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왜 무섭다는 건지부터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양자 컴퓨터는 먼 미래에 나올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예요.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코인을 지키고 있는 자물쇠를 풀어버릴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리플은 올해 4월달 계획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XRP를 그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견디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었고 목표 시점은 2028년입니다. 만약에 그 위험이 예상보다 빨리 닥친다.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비상 계획까지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일정들이 그 유명한 구글이 세운 계획보다도 1년이나 빠릅니다. 게다가 XRP는 원래부터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돈을 옮기지 않고도 자물쇠만 새 것으로 바꿔 끼울 수 있는 기능인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런 걸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XRP는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분들께서 양자 컴퓨터는 너무 먼 이야기죠.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의 단순한 소음이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큰 돈들은 누가 움직일까요? 은행이나 큰 금융기관들이 움직이겠죠. 또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돈을 넣을 때는 최소 10년에서 20년을 내다보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이거예요. 이게 과연 미래에도 안전할 수 있을까? 그 자물쇠가 그때도 멀쩡할까? 근데 XRP는 그 질문에 이미 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준 셈이겠습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다들 소음이라면서 흘려보낸 그 양자 이야기들, 사실은 가장 큰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 XRP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차트만 들여다보는 동안에 진짜 이야기들은 기관들 쪽에서 조용히 쓰이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진짜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것들 XRP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규모가 한 분기 만에 124% 늘었는데요. 원화로 따지면 약 3조 원 규모예요. 가격이 잘 변하지 않게 만든 코인 분야에서도 RLUSD라는 코인이 네트워크 안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는 거래 건수들 한 분기 만에 35% 넘게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XRP를 둘러싼 이야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 예전 같았으면 소송에 휘말린 코인이었다면요. 지금은 미래까지 대비된 금융 인프라로서 바뀌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이야기가 하나 더 붙죠. 다만 이건 조금 조심해서 들어주셔야 되는 게, 리플 회사 대표가 최근에 회사가 나중에 상장하면 XRP를 가진 분들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준다? 이런 약속은 아직까지는 없지만요. 결국에 이건 확정된 호재가 아니라 기대감이 살아있는 이야기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궁금하신 걸 한번 짚어볼게요. 아니 그래서 앞으로의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솔직한 말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이 이렇게 쌓이는데도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시장이 아직까지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무조건 바닥이다 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고 더 흔들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만약에 지금이 정말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 또 동시에 미국과 이란 같은 큰 갈등이 조금 가라앉는다면요. 그때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XRP의 그 새로운 이야기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에서 봤던 그 숫자들이 그 새로운 이야기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큰 경제 흐름, 미국의 코인 관련 법안, 그리고 기관들의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겠죠. 결국에 지금 가격이 빠진 진짜 이유는요.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큰 경제 흐름입니다. 리플은 그 양자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대비하면서 기관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흐름은 아직까지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 단정할 수 없겠지만요. 이 큰 경제 흐름들이 안정돼준다. 그럼 이야기가 다음 상승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죠. 이 큰 경제 흐름, 특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 코인 시장에는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그 이야기들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트 타점에 대해서 찾으실 때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타점보다는요. 오히려 현실적인 타점에서 익절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매도하고 나서 더 상승한다?
그렇더라도 그냥 박수 쳐준다는 생각으로서 먼저 익절하시는 게 1순위지, 이게 만약에 팔고 나서 더 상승할까봐 걱정하시다 보면요, 결국에 익절 타이밍도 놓치고 못 팔고 후회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목표 타점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는 게 아니라요, 적당한 단기 고점 목표가에 걸어 놓으시고 내 것을 만드는 것들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너무 큰 욕심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인 매도할 수 있는 목표가에 걸어두시고 먼저 내 것으로 만들고 수익을 계속해서 연습, 습관화를 하시다 보시면은 이 시장에 대응에 있어가지고 매도의 중요성과 또 작더라도 이 수익 실현에 재미가 생기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 팔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고 나서 후회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욕주 금융당국하고 유럽의 은행 감독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이 앞으로 이렇게 협력하자 약속하는 문서에다가 서명을 한 건데요, 이런 걸 양해각서라고 불러요. 법으로 강제되는 계약은 아니고요, 서로 돕자라는 공식적인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주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코인을 가장 깐깐하게 감독하는 당국 중에 하나인데요, 유럽 측의 기관은 유럽 전체의 금융을 감시하는 곳이고요. 이 두 기관이 약속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자라는 거,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알려주자라는 거, 필요하면 또 같이 공동조사까지도 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값이 거의 변하지 않게 만든 고정된 값의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리플 XRP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맞습니다. 이 문서 어디에도 리플이라는 말, XRP라는 말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께서 그냥 넘겼는데요. 근데 바로 그 지점이 함정입니다. 리플은 몇 년 전부터 자기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키우고 있죠. 이름이 RLUSD입니다. 그리고 이 RLUSD를 허락해주고 감시하는 곳,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뉴욕의 금융당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유럽과 손잡은 그 기관이 바로 리플 코인의 관리자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시면요, 진짜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약속 문서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줄이 있고요. 유럽 쪽 기관이 뉴욕 금융당국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들에 대해서 자기들만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이 뉴욕을 믿고 정보를 놔둘 만한 상대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단 이런 인정들은 정보를 다루는 수준에 대한 거고 리플코인 자체를 합격시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에 리플은 유럽의 RLUSD를 들고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코인을 팔려면 받아야 되는 면허가 있는데요, 그걸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서 신청을 해뒀거든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나라의 회사까지도 따로 세웠고요. 이제 그림을 한번 맞춰드려 보자면요, 리플 코인을 이미 인정해준 뉴욕 당국이 있고 그리고 리플이 앞으로 허락을 받아야 될 유럽 당국이 있죠. 이 두 곳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리플이 가야 될 길 위에 다리가 하나 더 놓인 셈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갈 만한 내용들은 이 약속 문서에 리플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플 좋으라고 일부러 맺은 거다, 이런 구조를 놓고 보면 이렇게 읽힌다는 거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 여러 나라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점점 더 깐깐하게 보기 시작을 했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코인은 시장에서 밀려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라는 코인인데 이 테더가 유럽의 새로운 규칙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아요. 규모로만 보면 테더는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리플의 RLUSD는 올해 4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솔직히 덩치 차이가 아주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덩치는 작더라도요, 규칙을 지키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거는 RLUSD가 더 강력한 쪽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장점은 규칙이 점점 빡빡해지는 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XRP 가격이랑 곧바로 연결이 되느냐? 여기서도 솔직한 말로 말씀드려보자면요, 지금 당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재료는 아닙니다. RLUSD가 큰다라고 해서 그날 XRP가 오르는 건 아니겠죠. 다만 RLUSD는 일부가 XRP의 장부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리플이 그리는 큰 그림 안에서 XRP는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보낼 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에 맞는 길이 넓어질수록 XRP가 딛고 선 바닥도 조금씩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갈래는 여러 개지만 지금 나온 재료로 봤을 때 가장 그럴듯한 흐름들은 하나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점점 더 비슷하게 맞춰 나가고 그 안에서 일찍부터 규칙을 지킨 RLUSD가 양쪽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림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약속처럼 규제 기관들이 실제로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플은 뉴욕에다가 이어가지고 두바이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미국 연방 차원의 은행 인가에서도 도전하면서 계속해서 규칙 안으로 들어가는 길들을 골라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규칙이 빡빡해질수록 그 규칙을 감당할 수 있는 쪽이 결국에 살아남게 될 거라는 거고, 이게 결국에 리플랩스 RLUSD가 테더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가격은 빠지는데 큰손들은 왜 계속 사모았을까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받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겠죠. 눈앞의 가격대, 그리고 바닥에서 천천히 깔리고 있는 판,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번 뉴스는 리플이라는 말 한마디 없이도 RLUSD에게는 중요한 신호였다는 거고, 뉴욕과 유럽이 정보를 나누는 사이가 되면서 리플이 가려낸 길 위에 다리가 하나 놓였습니다. 다만 이건 지금 당장의 가격이 아니라요. 천천히 쌓이는 바닥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리플이 신청해둔 그 유럽 면허가 진짜로 통과된다면 RLUSD는 과연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름이 안 좋고 또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투자라는 게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 코인이 주식이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장기 투자가 정답이다. 장기로 보유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상 그 중간 과정과 기관들을 견뎌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엄청난 중간에서의 하락들, 조정들, 조금 오르고 다시 떨어지는 수많은 변동성들, 이 과정들을 무수하게도 많이 견뎌냈었다는 겁니다.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비트코인도 과거 700, 800만원 시절에서 8천만원을 찍었었고 다시 2천만원, 3천만원까지 하락했다가 또다시 1억 6천만원이 넘는 상황이 찾아왔었는데, 이런 중간 과정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장기 투자라고만 생각을 하시면은 이 중간에 찾아오는 강력한 조정, 이 폭락 시장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의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투자 심리, 여기에 대한 컨트롤과 건강한 매매 습관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지코인 ETF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벌써 3개나 나왔습니다. 근데도 도지코인 가격은 지금 최근 4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화로 따져봤을 때 한 개에 130원 규모인데요. 한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비쌌던 코인이 말이죠. 다들 ETF만 나오면은 도지가 날아간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질문 한 가지만 끝까지 봐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호재라고 외쳤던 그 ETF는 왜 도지 가격을 올리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시려면 먼저 ETF가 뭔지부터 쉽게 알고 가셔야 돼요. ETF는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을 사듯이 도지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코인 거래소에 따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고, 복잡한 전자지갑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주식 계좌만 있으면 도지코인에 돈을 넣을 수 있는 통로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돈을 아주 크게 굴리는 회사들, 흔히 기관이라고 부르는 큰손들, 이 통로로서 도지코인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요. 실제로 작년 11월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라는 회사가 가장 먼저 도지 ETF를 내놨었죠. 그리고 올해 1월에는 21 쉐어즈라는 회사가 하나를 더 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호재처럼 보였었는데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ETF라는 통로는 만들어졌는데 정작 그 안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5월 말 기준으로 도지코인 ETF에 새로 들어온 돈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그레이스케일 도지 ETF를 볼까요? 여기에 모인 돈이 원화로 약 130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ETF 치고는 정말 작은 규모인데 큰 가게를 열어놨는데 손님이 거의 들어오지 않은 셈이겠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몰려온다는 기대감, 적어도 지금까지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짜 궁금해집니다. 왜 큰손들은 도지코인 ETF에 돈을 넣지 않고 있을까요? 그 정답을 알려면 도지코인이 비트코인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가 끝인데 더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귀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도지코인은 오히려 정반대죠. 도지는 최대 발행량이 아예 없습니다. 매년 약 50억 개씩 새로운 도지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한 해에만 3%가 조금 넘는 양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그것도 멈추지 않고 계속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은 점점 더 줄어드는 쪽인 거고 도지는 계속해서 불어나는 쪽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는 숫자로 보면 바로 와닿으시게 될 거예요. 이 도지코인 한 개에 28,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숫자가 진짜 가능한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죠. 지금 도지코인 한 개 가격이 약 130원이죠. 이게 28,000원이 되려면요. 가격이 지금보다 무려 250배 이상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도지코인은 시중에 풀린 양이 워낙에 많죠. 그래서 한 개에 28,000원이 되려면은 도지코인 전체에 본 것은 4천조 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코인을 다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도지코인 하나가 코인 시장 전체를 삼키는 셈이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28,000원이라는 숫자, 사실상 차트 위에서만 존재하는 꿈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왜 ETF 하나만으로 도지코인이 날아가기 어려운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개미 투자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도지코인을 던지는 바로 그 시간, 정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지를 아주 많이 가진 큰손들인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 큰손들의 지갑에 담긴 도지코인이 약 1,000억 개에 이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죠. 원화로 따져보면 12조 원어치 규모입니다. 가격은 바닥인데 큰손들은 오히려 사상 최대로 모으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다들 도지를 버리고 있다는 말은 사실과는 달라요. 말 그대로 누군가는 조용히 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는 최근에 바뀐 또 다른 사실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가격 뉴스보다 훨씬 더 조용했지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1월 이 미국의 금융당국이 21 시어즈의 도지 ETF를 정식으로 승인했죠. 그냥 자동으로 통과된 게 아니었어요. 당국이 직접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의 당국이 사실상 도지코인은 함부로 규제해야 될 위험한 증권이 아니다라고 처음으로 정리해 준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권이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줄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도지코인을 회사 금고에 쌓아두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회사가 2,400억 원 규모로서 도지를 사모으겠다 이런 계획을 내렸는데요. 개인들이 재미로 사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자기 자산으로 들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도지랑은 결 자체가 다른 이 새로운 종류의 수요입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우리가 기다리던 화려한 떡밥은 가짜에 가까웠겠지만 진짜 변화는 이 조용한 곳들에서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진짜 보셔야 될 건 과연 뭘까요? 도지코인이 원화로 약 130원 아래로 더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130원 부분을 중요한 받침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40원을 다시 넘어서는지입니다. 이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큰 흐름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위로는 180원, 그리고 200원, 250원 정도가 그 다음 목표 구간으로 거론이 됩니다. 다만 이런 숫자들 자체가 시장이 지켜보는 기준선들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오지 않던 ETF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쪽으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회사들의 매집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앞으로 도지코인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당분간 도지코인이 혼자 튀어오르기보다는 코인 시장 전체 분위기를 따라가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단순한데요. 지금 도지코인의 가격 하락들이 이 도지만의 나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같이 빠진 것에 가깝기 때문에 게다가 앞서 봤던 것처럼 ETF로 들어오는 돈들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지를 위로 강력하게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힘들 지금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큰 손들이 모으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겠죠. 다만 그게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확인된 건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40원 라인을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른 구간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2026년 이 현물코인 ETF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에 이 도지 ETF는 이미 3개나 나왔지만 들어온 돈은 거의 없었고요. 끝없이 찍혀 나오는 구조 때문에 28,000원 같은 숫자들 아직까지 차트 속의 꿈에 가깝습니다. 근데 가격이 바닥인 지금 이 시점 큰손들은 사상 최대치로 도지코인을 모으고 있고요. 회사 금고에 담고자 하는 움직임들까지도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떡밥은 식었겠지만 이 조용한 수요들은 분명히 쌓이고 있다는 사실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개미가 떠난 그 자리에서 큰손들이 이렇게까지 도지를 사모으는 진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좋은 매매 습관들, 건강한 투자 방법이라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정답은 없겠지만요.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후회들 그리고 아쉬움들 중에서는
그때 팔 걸 또 못 팔아서 후회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내 자신이 건강한 장기 투자들 또 길게 보유하기 위해서는 매도라거나 수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어색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들을 습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팔고 나서 더 상승하면 어떻게 하냐, 또 기다림이라는 시간들이 아까운데 이런 걱정들은 수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결국에 내가 몰빵으로 한 방에 매수하고 또 한 방에 매도하는 습관들이 아니라 일부 비중을 나눠가지고 분할적으로 매도하고 또 분할 매도하는 이런 습관들을 키우다 보면요. 내가 팔고 나서 더 상승하면은 메인 비중이 상승해서 좋은 거고 또 떨어지면은 일부 수익 실현했어가지고 좋고 또 반대로 분할 매수의 장점은 내가 매수했을 때가 하필 고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추가 매수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평균 단가에 대해서 관리할 수가 있는 정말 효율적인 시장 대응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